자, 교재는 245페이지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자, 1번. 자,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보호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객체될 수가 없죠. 맞습니다. 답은 1번이죠. 자, 2번. 이 강제집행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것도 포함된다. X. 포함되지가 않죠. 여기서 말하는 강제집행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만 됩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자, 2번, 3번. 자, 채권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밑에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가등기 해 주었다 하더라도 본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X. 자, 4번 가보죠. 무효인 경매 절차 나와 있죠? 경매가 뭐죠? 경매가 매매 일종이잖아요. 매매의 일종. 그쵸? 따라서 이때 낙찰자의 점유는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라도 적법한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적법한 점유가 되죠. 그쵸?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X.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가봅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여기서 말하는 은닉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소재 발견 불가능, 현재의 곤란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또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도 족하다는 거죠. X. 현실로 방해될 것을 요한다. X.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추상적 이혼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 가봅니다. 취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의사에 반해서 옮기는 걸 말하는 거죠. 따라서 하자에 있는 의사에 기해서 옮긴 것은 취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X. 자, 3번입니다.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은 횡령죄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설령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본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강제집행 면탈죄는 자기 재물이어야 돼요. 객체가 타인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본죄가 되지 않고 따라서 상경이 될 여지도 없는 거죠. 횡령밖에 안 됩니다. 4번 가봅니다. 자, 권리행사 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는 타인 점유에는 자, 일단 적법한 권한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했으나 사후에 점유를 상실한 경우 되죠? 그 다음 법적 절차를 통해서 권한의 전부가 밝혀질 때까지 점유도 포함되는 것이고 동시에 항변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도 포함됩니다. 맞는 질문이죠. 동그라미 4번. 이 4번 질문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자, 문제 3번 가보죠.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했잖아요. 타인 명의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가져갔다 하더라도 그렇죠?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 않는 거죠.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번도 보세요. 2번도 이 일인이 회사나 피고인 명의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몰래 회수했다 하더라도 본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도 자기 거 아니고 2번도 자기 거 아니죠. 그래서 본죄가 되지 않습니다. 3번 가보죠. 자, 채무자 소유의 동산을 채무자의 모 소유인 것처럼 사칭했다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 명의로 제3자 이 소를 법원에 제기해야 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저지하게 되었다면 은닉으로 보는 거죠. 본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가보죠. 채권자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재산을 은닉 허위 양도 행위를 한 번 했습니다. 한 개의 행위를 했는데 결국 채권자들을 해쳤다는 거죠. 그러면 채권자들보다 각각 죄가 될 텐데요. 이것이 행위가 한 개다 보니까 실질 경합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답은 4번이 틀렸죠? 지금 틀린 것을 골라라 했으니까 4번입니다. 자, 문제 4번을 가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A면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랬죠? 그쵸? 갑이 그랬어요. 갑이 A면으로 등록되었다고 했을 때 밑에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해서 이를 운전해 갔다라고 했습니다. 본죄가 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왜요? 자기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자기 명의란 모를까 자기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아니므로 이를 가져갔다 하더라도 본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B번 아까 풀었죠? 무효인 경매 절차. 이 경매가 매매 일종이라고 했습니다. 동시항변권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적법한 점유가 아니다. 틀렸어요. 본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안 된다. X.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공동대표 이사 중 1인이 그쵸? 다른 공동대표 이사인 피고인이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였다고 했을 때 보호 대상이 되는 점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다음 권리 칭족상대로 적용되는 것이고요. 자, 5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토지, 건물 및 인도 청구권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토지, 과거 건물입니다. 부동산이죠? 라고 했을 때 허위 채무로 인해서 이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된 경유였다 하더라도 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채권을 해칠 위험성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중죄가 붙은 범죄는 권리행사 결과적 가중범이고요. 중죄가 붙은 범죄는 구체기현범이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이거 지금 문제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기 때문에 일단은 1번, 2번 다 맞아요. 3번 볼게요. 자, 중간생략 등기형이죠. 자기의 처에게 등기 명의를 신탁해 놓았다고 했을 때 처가 소유자가 됩니다. 그렇죠? 소유자가 돼요. 그랬을 때 남편이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을 때 권리행사 방해죄 됩니까? 이게 자기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소유인 것이지. 대외적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남편 거라 할지라도 대외적 관계에서는 명의자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가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 않는 거죠. X. 정답은 3번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그 명시탁 약정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효한 명시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최근 판례하고 좀 달라요. 최근 판례는 이자간 명신탁은 무효로 받죠. 근데 여기는 그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 가보죠. 자기의 물건 맞죠? 그렇죠? 권리행사 방해죄 되는 것이다. 맞고. 자, 폭행업박으로 타인점에 속하된 자기의 물건을 취득하게 했을 때 점이 강취되는 것이다. 법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타인 권리에는 제한물권, 채권도 포함됩니다. 맞죠? 답이 1번입니다. 자, 2번 풀었죠? 처에게 등기명을 신탁하였다고 했으니까 처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남편이 실제 소유가 남편이라 할지라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X. 자, 무효 경매 절차 보호대상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X. 자, 4번이죠. 자, 지금 을이 갑의 명의를 빌렸다 그랬어요. 자, 지금 대내적 관계입니다. 대외적 관계 없어요. 자, 그랬을 때 갑 명의로 발급된 영업허가증과 등록증을 을이 인도받았다는 거죠. 이때 이 영업허가증 등록증 누구 겁니까 이거? 을 소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을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타인 소유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갑이 가져갔다고 했죠. 갑이 가져갔다고 했을 때 타인 소유 타인 점을 가져갔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절도가 되는 겁니다. 답이 1번이죠. 자, 7번 가봅니다. 다음 중에서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자, 공동대표이사 중 1인 그랬어요. 회사 보유 차량이죠. 그래서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위 차량을 몰래 가져갔다 그랬죠. 라고 했을 때 보호대상의 대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맞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동그라미. 자, 회사 보유라 했죠. 회사 보유. 회사 보유했기 때문에 이건 자기 소유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취거라고 하는 것은 의사에 반해서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맞죠. 자기 물건이 아니라면 본죄가 되지 않는 거죠. 맞죠. 자, 진이라고 했잖아요. 진에 의해서 재산을 양도했다는 것은 마지막 줄에 허위 양도 은닉이 아닌 거죠. 맞죠. 동그라미.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8번 가봅니다. 자, 보호 대상이 되는 차인 점유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일까 그랬어요. 이거 아까 풀었죠? 어디서 풀었지? 문제 2번에 4번입니다. 2번에 4번. 자, 일단 적법한 권한에게서 점을 개시했는데 후에 그렇죠? 훗날에 사후 점유권을 상실했다고 했을 때 이것도 보호된다 그랬어요. 자, 법정 절차를 통해서 권한의 전부가 밝혀질 때까지 점유도 포함된다 그랬고요. 동시에 항변권 포함된다 그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효 경매 절차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죠. 9번 가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여기 재산에는 특허, 실형시한도 포함되죠. 동그라미. 그 다음 자, 가압류 집행을 면탈을 할 목적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했다고 했을 때 은닉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본죄가 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맞는 지문입니다. 아직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했네요. 라고 했을 때 1번, 2번 다 맞아요. 자, 3번 가볼게요. 자,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여기서 본죄는 위 추징금을 수령을 한 때에 종료가 되고 그때부터 진행된다. 맞습니까? 그게 수령한 때가 아니고요. 수령한 때가 아니고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채권 압류 및 추진 명령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이때 기수 종료 시기는 채권 압류 및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때다. 거예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됐어요? 답이 그래서 3번에 틀렸어요. 이제 4번 가볼게요. 금전 등록기 이름을 바꿨다고 했을 때 은닉으로 보는 거죠. 번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0번 가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번제가 되려면 객관적 상태, 주관적 목적이 있으면 된다. 맞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야 하는 결과가 있을 필요가 없죠. 위험성이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 위험범위다. 하는 거예요.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보세요. 자, 가압류지품을 면탈을 할 목적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타인에게 허용되었다고 했을 때 은닉으로 보는 거죠. 번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약명시탁가 했죠. 명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쳤다라고 했을 때 이건 수탁자가 대외적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번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될 수 있다? 없어요. X. 답이 3번에 틀렸죠. 이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요. 4번 가볼게요. 아까 풀었죠? 토지 소유자로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 설령 근저당권 설정 등을 경리했다 하더라도 채권자를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번제가 되지 않습니다. 11번 가보죠.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 이 강제집행 면탈죄는 추상적 위험범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침해범위 아니다. 맞죠? 그래서 허위 양도된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서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 하여 번제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맞습니다. 왜? 추상적 위험범위니까. 자, 2번 가보죠. 특허 실형 실형도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자, 3번 가보죠. 가압류 후라 그랬어요. 후. 가압류 후에 목적물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허위 채무에 의해서 이걸 설정했다, 근저당권 설정 등을 했다 하더라도 번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가압류 효력이 여기까지 미치기 때문에 가압류 채권자는 채권을 해칠 위험성이 없어요. 번제가 되지 않습니다. 3번에 틀렸죠. 자, 4번 가등기는 순위 보존적 효력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같이 가등기를 경리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번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12번 가보죠.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대기업 회장 갑입 그랬어요. 자, 계열 회사들 소유 자금 중 일부를 임의로 빼돌렸다라고 했을 때 뭐가 됩니까? 이것이 횡령이 되는 거죠. 횡령. 자, 택시기사인 정이 그 집에 침입하여 그 돈을 절취했다고 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1번. 갑의 경우, 갑이 회장이잖아요. 그쵸? 강제집행면탈죄와 횡령죄 성부가 문제가 되는데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입니다. 당연히 위태범 맞죠? 4번 가보죠. 3번 가보죠. 자, 수개의 회사 소유 자금을 구분 없이 함께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그 자금 중 일부를 횡령했다라고 했을 때 피해자는 수개 회사의 전부다. 그쵸? 그쵸? 요 수개의 회사 자금을 이 사람이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걸 처분했다고 했을 때 피해자는 그 회사 전부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4번. 갑에게는 두 가지 모두 다 성립하게 되며 정에게는 장물질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맞습니까? 틀리죠? 뭐밖에 안 된다고요? 타인 재물 보관자라 했잖아요. 이게 횡령이 되려면 타인 재물 보관자가 된다니까요. 타인 재물 보관자는 타인 재물이기 때문에 횡령만 될 뿐이지 자기 소유를 전제로 하는 강제 횡령죄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X. 답 4번에 틀렸어요. 굳이 2번까지 해야 되겠는가마는 2번은 이제 이론 문제잖아요. 그쵸? 2번은 뭐 별 덜 중요한데요. 자, 횡령한 물건을 절취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지문이잖아요. 그쵸? 절취했다라고 했을 때 유주설에 따를 때는 장물죄가 성립할 수가 없으면 맞습니까? 유주설은 뭐죠? 상대방과의 합의가 존재해야 돼요. 합의. 근데 이거는 절취라고 했기 때문에 합의가 없는 거죠. 합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뭐다? 장물죄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뭐밖에 안 된다? 유주설에 따랐을 때는 절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어쨌든 간에 답은 4번입니다. 13번 가보죠.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무효인 경매 절차도 보호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안 된다 X. 답이 1번 틀렸죠. 자, 2번. 그 아까 풀었죠. 침해범위 더 아니기 때문에 더 많다고 해서 본죄가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 성립이 인정된다는 거죠. 외추상적인 범위니까. 자, 그 다음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보존처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만을 말한다. 그쵸? 말한다. 맞아요. 자, 지위 자체는 객체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쵸? 이는 해방금은 공탁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맞습니다. 자, 3번
가등기 격려해줬다 하더라도 가등기는 순위 보존물적 효력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등기를 격려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맞죠? 1번이 틀렸어요. 자, 끝났고, 자, 그 다음 페이지 하나만 할게요. 자, 범죄는 조직적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올해 승진 문제네요. 자, 객체가 어떻게 됩니까? 사형, 무기,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요 4년짜리 알아두셔야 돼요. 장기입니다. 장기. 자, 그리고 처벌한다고 돼 있고요. 자, 일단 끊고요. 그 다음에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의무적이죠.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의무적 감경만 됩니다. 법조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2번, 단체가 되려고 하면 계속적인 결합체가 되어야 되고 최소한의 통솔직을 갖추면 됩니다. 3번, 사기 범죄의 목적이죠. 쭉 나와 있으면 최소한의 통솔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범죄단체가 된다 그랬습니다. 맞는 질문. 4번 가볼게요.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가입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기수가 되는 거예요. 기수. 그 다음에 활동하면 활동했다고 기수가 되는 거예요. 왜? 즉시범이니까. 또 행위, 목적된 행위를 사기 행위했죠. 그럼 이것도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죄가 다 되는 겁니다. 사기죄만 되는 것이 아니죠. X. 정답은 4번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